네, 첫 번째 정찰 토픽입니다. 수상한 이재명, 김정은의 약점 잡혔나? 오늘 유난히 월요일인데 북한 문제 그리고 김정은 관련, 북핵 관련 민감한 이 보도들이 계속 지금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단 이 김정은이 오늘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기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 허황한 비핵화 잡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데 기초해서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맞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 이 트럼프와 그래서 이 말이 나오니까 오늘 언론에서는 지난번에 이 트럼프 일기 때 문재인하고 깜짝 김정은이 만났죠. 판문점에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 그래서 또 그런 그 깜짝 회동이 열리지 않느냐. 저 에이펙을 전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그때와 김정은이 다른 것은 이재명을 그때는 문재인하고 뭐 도보다리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도와준다고 하니까 대북 제재 풀어준다고 하니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쏘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했죠. 그런데 이제 다 압니다. 김정은도 좌파 정권의 한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은 이번에 완전히 패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하고는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김정은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통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전까지는 한국을 동포로 이렇게 했지만은, 동포라고 했지만은, 이제 적대적 국가라고 개념을 정리했죠. 적대적 국가하고 왜 통일하느냐? 통일 안 한다. 그래서 이 국익의 견제에서 볼 때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이재명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무슨 관계 개선, 평화 하면서 융화 노선을 제창하고 있는데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김여정은 그때 개꿈 꾸지 마라. 꿈 깨.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김정은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재명은 패싱하고 트럼프와 놀겠다. 트럼프와 직접 놀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기류도 읽지도 못하고 이재명은 BBC하고 회견 내용이 오늘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동결은 임시 조치로 현실적이다. 북한 핵 동결 이야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북한 핵 동결 문제를 이재명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냐. 핵 동결이라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 동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감축하겠다. 감축 협상을 하면은 비핵화, 완전히 핵을 없애는 건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하는데도 절대 불리해지죠.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김정은 정권의 핵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단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BBC 인터뷰고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참 이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외국 군대. 미군을,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부르고 그전에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죠. 왜 꼭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내비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시기적으로도 지금 오늘 유엔 총회 갔죠. 그래서 뭐 트럼프 만나지도 못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통상 문제하고 투자 문제하고 주한미군 문제가 전부 다 하나의 패키지로 돼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 군대가 왜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이 재산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미국에 가기 전날, 뉴욕 출국하기 전날 이 예상 밖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글을 써서 정치권이 오늘 발칵 뒤집혀졌죠. 지금 주한미군 철수 불가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그 국가로 규정을 한 같은 시점에 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우리나라가 군사 4대 강국이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 강국이라는 게 그냥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이 5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어떤 좀 신뢰성도 없는 기관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방력 4위인데 세계 4위인데 왜 외국 군대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집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김정은은 아예 이재명을 패싱하고 트럼프하고 직거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김정은 눈치 보는 그런 이유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해서 막 없애려고 하는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북한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뭔가 지금 약점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재명 쪽이 주장하는 것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다. 자기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을 위해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미 대법원까지 이하영을 7년 8개월 확정 판결한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북한을 가는 비용을 대신 내준 거고 500만 달러는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그거를 김성태가 대신 내준 거다. 김성태는 왜 그랬느냐. 이재명 정권 되면은 이 대북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계속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갈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쪽이죠. 북한 쪽이 그때 돈을 받았던 조선노동당 쪽에서도 200만 달러가 간 거는 지금 법원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돈을 받은 이유는 무슨 주가 부양이야. 우리는 김성태하고 그런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이재명 북한에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북한 쪽에서 이재명이 오면은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 벤처 차량도 동원해야 되니까는 돈을 달라고 했던 거죠. 처음에 아마 6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가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300만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북한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은 가지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가장 치명적인 5개 재판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선거법. 이번 시간 싸움이죠. 선거법은 만약에 재판 속행이 되면은 그대로 이재명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게 고등법원 판결만 고법 판결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것은 대북 송금 사건이죠. 북한의 뇌물준 사건. 자 그래서 이재명의 명줄을 정치적 명줄을
오히려 지금 김정은 쪽에서 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오늘 또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뭔가 약점을 잡혀서 김정은은 이재명을 그냥 패싱하고 있는데 계속 뭐 주한미군 철수론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하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뉴델리가 이런 그 취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이 뉴델리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취약점을 지우기 위해서 여당이 사설 로펌으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 법사위 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를 하려고 막 나서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당이 사설 로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냐? 심기가 불편한 북한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한마디만 해버려도 이 돈 받은 것이, 야, 그때 우리하고 협상했잖아. 우리가 600만 달러 달라고 하니까 뭐 깎아가지고 300만 달러 줬잖아. 그 돈이 뭐야?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북한 오겠다는 거였잖아. 그때 우리한테 공문도 보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빼박이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한마디만 북한에서 해도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다. 지금 기술적으로 법률만 폐지하면 그만인 선거법, 배임죄 재판과 함께 대북 송금 사건 뒤집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선거법에서 그것을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법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이 배임죄,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 이런 그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로 걸려 있는데 이재명이 아예 배임죄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시도를 또 하고 있죠. 자, 그런 것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 대북 송금은 그런 걸로 해서 뭐 뇌물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뭐 공청회하고 소동을 펴고 있는데, 그 키는 김정은의 북한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먼저 북한 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는데, 이재명이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거는 이 북한 핵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협상용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의 단단히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 조금 전에 했던 국민의힘 중진위원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재명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 북한에서 돈 받은 사람들 있죠. 리호남 그 공작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왜 주는지 알죠. 이거를 주가 부양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목적이 있죠. 하나는 자기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문까지 막 보냈으니까 나 좀 초청해 달라고. 그래서 나 주는 거지. 받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사선 기부밖에 없다. 그건 아무 때나 단체 기부하는 거.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차하면은 다 공개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이재명이 마치 무슨 약점이 잡힌 것 아닌가. 그래, 김정은이 그렇게 개꿈 꾸지 마라. 김여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는데도 계속 북한에 일종 유화책을 쓰는 것은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수상한 이재명의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